그런데 동탁의 침소에 든 조선. 아버님! 이놈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내 것을 다 나는 것이며. 아닙니다. 두 사람의 질투심에 불을 지른 조선. 때는 중국의 후한 마력.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 했던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한 애끓는 마음을 나누는 남녀가 있었으니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 말 중에는 적토마요, 사람 중에선 여포라. 달도 숨어버린다는 미모의 폐월초선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초선의 사랑은 하나가 아니었으니 초선에게 사로잡힌 또 다른 남자의 이름은 동탁, 후한말 최고의 권력자였다.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이 남자. 이 남자를 쥐락펴락하는 것, 바로 나 초선입니다. 두 남자의 질투심과 사랑을 이용했던 초선. 과연 그녀가 얻으려 한 건 무엇일까? 후한말. 헌제를 황제의 자리에 올린 동탁은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며 폭정을 일삼았다. 좋구나! 동탁에게 반기를 든 반동탁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열린 연회. 이 자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사륙의 현장이었다. 역사는 동탁의 잔인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어떡하시오? 먹어보시오!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황제 폐하가 남치셨구만. 못 들어있느냐? 황제 폐하를 모시지 않고. 예. 폐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폐하, 괜찮으십니까? 내 이래서 우리 황제 폐하를 좋아한다니까. 간도 작고 용기도 없고 이 얼마나 인간적이야. 동탁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건
양아들이자 오른팔이었던 여포가 최고의 무장이었기 때문이다. 여포는 양아버지 동탁에게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였는데 부하 군사의 집을 몸소 찾은 여포. 그는 왜 느닷없이 이곳을 찾았을까? 여자를 끌어내라. 예! 장군,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모자랐나? 네가 죽으면 어차피 네 아내는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하찮은 여자 때문에 목숨 걸지 마라. 그런 놈은 이 여포의 부하가 될 자격이 없다. 피도 눈물도 없긴 여포도 마찬가지. 하지만 동탁과 달리 여포는 따르는 이들이 많았다. 왜일까? 남편을 죽이고 기집을 데려오랬더니 기집을 죽이고 남편 놈을 살려? 죄송합니다. 동탁이 최고 권력을 누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 양아들이 된 여포였다. 그러나 그래, 낸 너를 친아들처럼 여겨 양자로 삼았거늘 감히 네가 내 명을 어겨? 자신의 뜻을 어긴다면 그의 양아들 여포라도 동탁은 용서하지 않았다. 빗나갔습니다. 이곳을 맞추셔야 단번에 죽습니다. 그래, 난 너를 죽여주마! 동탁! 어서 가시게! 동탁이 여포에게 단도를 던진 사건은 뜻밖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얼마 후 무슨 일로 저를 다 부르셨습니까? 꼭 무슨 일이 있어야 하나요? 그저 술 한잔 놓고 제 아버지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포 장군까지 싫어하진 않습니다. 장군의 출중한 무예를 흠모하는 이가 있어 이리 불러왔습니다. 밖에 있으면 들어오거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딸아이옵니다. 초선이라 하옵니다. 이렇게 만나 뵙기 힘든 분을 면전에 모셨는데 그냥 그대로 있을 게냐? 평소 동탁의 눈밖에 났던 왕유는 여포에게 자신의 딸 초선을 소개하는데 적당한 옷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는 게 좋겠어. 저 이리 그냥 가시면 소녀 너무 부끄럽사옵니다. 잠시 후
초선의 뛰어난 미모와 여성스러움에 무뚝뚝한 여포가 한눈에 호감을 느끼게 된다. 귀한 시간 너무 많이 뺏었습니다. 그런 소녀는 이만. 초선과의 만남은 여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그날 이후 여포의 머릿속에선 초선이 떠나지 않게 되는데 장군!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안색이. 아닙니다.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초선이가 병이. 왜요? 어디가 아픈 겁니까? 여기가 왜요? 아니, 제가 아니라 상사병이라지 뭡니까? 아니 대체 어떤 죽일 놈이길래? 그 죽일 놈이 바로 여포 장군입니다만. 예? 장군을 직접 뵈야 낫는다는데. 그럼 병을 고치러 가셔야죠. 당장 병을 고치러 가시죠. 이리도 와주셨는데 이렇게까지 깊이 잠들어 있다니. 사모합니다. 여포 장군님. 이 또한 꿈인 것을 어찌 이리 생생한 것이냐. 한 번만이라도 꿈에서만이라도 한 번만 안겨봤으면. 낭자, 초선과 여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데 얼마 후 이 아이 누군가? 이 아이는 저의 소녀 기생 초선이라 하옵니다.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지금 나한테 안 된다 했어. 그게 아니어라. 여포 장군이 이 아이를 먼저 마음에 든다고. 나보다 여포가 더 무섭단 게요. 그게 아니어라. 여포 장군의 무예가 워낙 뛰어나질 않습니까? 하여 군서들도 상군의 명보다는 여포 장군의 말을 더 따른다는 소문이. 송구하옵니다. 참말도 이 아내가 있는 분. 내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오. 이 아이 내가 데려가겠소. 자신을 기생이라 소개한 초선, 그리고 의도적으로 동탁을 자극하는 두 사람. 왜 이러는 걸까? 동탁이 초선을 데려간 일은 곧 여포에게도 알려졌다. 이놈이 나 여포를 가지고 놀아! 그 급한 성미 좀 줄이시오. 내 어디 사위 무서워서 살 수가 있겠소? 사위!
조선이를 내 아버님에게 바쳐놓고 사위! 바치긴 바쳤지. 근데 며느리로 바쳤네. 며느리감 한번 보자 하시오. 내 초선이 인사쳐 보낸 것이네. 동탁이 초선을 취하려 하는 걸 알면서 여포에게 거짓말을 하는 왕윤. 무슨 속셈일까? 왕윤은 사실 동탁의 폭정에 불만이 많았다. 동탁을 제거할 방법을 고민하던 왕윤. 이 늦은 밤에 잠 안 자고 웬일이냐? 아버지야말로 요즘 왜 이리도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겁니까?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니라. 혹 동탁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 어찌 네가 그걸? 백성들 중에 삼국의 폭정을 모르는 이는 없습니다. 하물며 아버님 같은 충신이 나라를 위한 걱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반동탁 연합군마저 패하고 말았으니 이를 어쩐단 말이냐? 아버님, 소녀를 이용하여 연환계를 펼쳐보시면 어떨런지요? 연환계? 초선은 자신이 동탁과 여포 사이에 들어가 둘을 이간질시키는 간첩이 되는 방법을 제안했던 것. 안 된다. 자칫 잘못했다간 네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가 있어. 천한 기생으로 살다 갈 목숨 아버지께서 양딸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이제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후 동탁과 여포 두 남자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는 초선. 그 다음 계획은 뭘까? 초선이 동탁에게 며느리로 인사한 줄 알았던 여포. 아버님, 잠시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동탁의 침소에 든 초선. 아버님! 과연 초선을 차지하는 남자는 누가 될까? 이놈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내 것을 탐하는 것이며 아닙니다. 아무리 너라도 내게 기원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알겠느냐? 두 사람의 질투심에 불을 지른 초선. 양아버지 동탁에 대한 원망은 커져가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전해진 편지 한 통이 다시 여포를 움직인다. 소녀 이미 더럽혀진 몸 차라리 이만 세상을 떠나려 합니다. 살아서 불러보지 못했지만 꼭 한번 이렇게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서방님. 조선아, 조선아!
몹쓸 생각을 했다더니 몸이 안 좋은 건 아니더냐? 제가 뭐라고 이리 오셨습니까? 상국동탁의 몸을 어쩌시려고요? 보면 뭐? 차라리 너와 죽는 길을 택할 것이다. 서방님,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어서 이러지 마라. 이거 놓으십시오. 이거 놓으십시오. 이러지 마. 안 된다. 여분이다! 조선아, 조선아.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초선은 여포를 불러들이고 계획적으로 동탁이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다. 초선의 계략으로 여포와 동탁의 갈등은 극에 달하는데 애비의 여자를 넘보다니 내 그동안 은혜도 모르는 짐승을 거뒀구나. 제가 먼저였습니다. 네가 정녕 듣고 싶으게구나. 양아들 자리 내놓겠습니다. 참으십시오, 동탁.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한 여자 때문에 부자의 연까지 끊을 위기에 놓인 두 사람.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지금의 황제를 몰아내고 상국이 황제 자리에 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여포가 필요하지요. 계집은 많습니다. 하지만 여포와 같은 장수를 어디서 다시 구하겠습니까? 마음을 바꾸시지요. 마음을 바꾸다니요. 초선이라는 계집을 자네에게 주기로 하셨네. 정말입니까? 폭군 동탁에겐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여포가 필요했다. 초선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나는 듯한데 얼마 후 동탁은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상국 무무마오, 어찌 황제폐 앞에서 칼을... 상국 왜 이러시오? 내가 무얼 잘못한 것이오? 어찌 이리 눈치가 없을까? 황제 자리에 앉혀드렸으면 적당히 있다가 나에게 황위를 물려주셔야지. 그래야 이 나라가 평화롭게 새로운 황제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상국 그리 하리다. 아무 힘이 없던 황제로부터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웬 놈이냐? 동탁에게 칼을 겨눈 여포,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황제가 되기 위해 여포가 필요했던 동탁은 초선을 여포에게 보내려고 했다. 여포란 놈이 널 달라고 저리 때를 부리니. 사실 여포 그놈도
나으리의 종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힘만 세고 무식하고 포함무도한 자에게 저를 가라 하십니까? 그만하거라! 나으리 품을 떠나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게 뭔 짓이냐? 응? 동탁의 마음을 사로잡아 여포를 자극해야 했던 초선. 두 남자가 화해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결국 초선의 계획에 동탁이 넘어왔고 동탁은 여포와의 약속을 저버린다. 당분간 별장에 가 있을 터이니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오. 예. 이번엔 여포를 흔들 차례. 초선은 동탁과 떠나기 전 여포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짐승만도 못한 자가 끝내 저를 서방님과 떼놓으려 합니다. 부디 저희 아버님을 만나 저를 구해낼 방도를 찾아주십시오. 여포는 결국 초선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된다. 결정적인 순간 여포가 동탁을 배신한 것이다. 여쁜 내 이나! 달도 차면 기우는 법.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지요. 권력도 초선이도. 이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기집 때문에 이 애비기 칼을 겨루다니. 권력에 미쳐! 황제에게 칼을 겨눈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듯 싶습니다. 죽여라! 감히 동탁에게. 폭군 동탁은 가장 믿었던 오른팔이자 양아들인 여포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뒤엔 두 남자의 질투와 사랑을 철저히 이용한 초선이 있었다. 세상을 지배하는 건 사내지만 그 사내를 지배하는 건 바로 여인이랍니다. 그 후 초선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초선의 행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살했다는 설도 있고 반대로 여포와 잘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소설 삼국지의 저자인 나관중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라는 설까지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초선의 이야기가 완전히 허구라고만은 볼 수 없는 증거들이 있는데요. 이 정사삼국지의 여포전을 보면 여포는 동탁의 시비와 사사로이 통정하여 이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해 마음속으로 불안해하였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죠. 여포전에는 이런 기록 말고도 후한이 망한 후 도망간 여포가 다른 곳에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살 때 초선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실제로도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이 초선이라는 여인이 여포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증거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주장과 설이 있지만 이 기록을 바탕으로 추정해 볼 때 아마도 초선은 여포와 함께 다른 곳으로 떠나 같이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는 서기 510년 신라 23대 왕 버풍왕의 태자 시절. 너는 그 입술이 아주 마음에 들어. 당장이라도 훔치고 싶은 그 촉촉한 입술. 힘을 빼거라. 대장아!
저놈이. 아니. 태자비 마마, 궁인은 모두 폐하의 여인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근데 또 궁인을 품으려 하십니까? 그 아바마마께서는 이제 기력이 세. 이 여자를 품을 힘도 없어. 어차피 왕이 되면 다 내 것이 될 것인데 뭘 그리 호들갑을. 그것은 반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궁인을 품은 시에 어쩔 수 없이 폐하께 아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오너라. 저 어디 서방 무서운 줄 모르고. 마마, 태자 마마. 한떨기 고송이가 따로 없구나. 이리 가까이 오너라. 피부도 어쩜 이리 고울고. 내 그동안 너와의 오붓한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왜 그러는 것이냐? 송구하옵니다. 태자비 마마가 너무 두렵사옵니다. 나는 곧 신라의 왕이 될 것이다. 왕의 여인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이냐? 나만 믿거라. 뭐라? 태자마마께서 누구를 품어? 부인! 네가 왜 이곳에 있는 것이냐? 송구합니다, 마마. 이런... 그만두지 못하겠어! 태자마마, 이 아이가 진정 누구인지 모르시옵니까? 부인, 이것은 왕족끼리의 혼연으로 왕실의 권위를 이어가고 있는 신라지 않소. 한데 자매끼리 태자인 내 아내가 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이오? 자매끼리 같은 서방을 모시고 살라는 말씀이시옵니까? 둘이 아비가 다른 자매라 그리 미워하는 것이오. 태자마마! 오도 부인의 여동생이었던 오도는 사실 모친이 사통에 낳은 딸이었다. 이미 나와의 하룻밤을 보낸 오도를 곧 후궁으로 책봉할 것이니 부인도 그리 알고 있으시오. 네가 왜 후궁이 돼선 안 되는지는 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안 된다. 너만은 절대 안 돼! 나란히 태자의 여인이 된 보도 부인과 오도. 한 남자를 사이에 둔 이들 자매의 잔혹한 운명이 지금 시작된다.
오도가 후궁으로 책봉받고 난 얼마 후 태자마마, 이 진해도 드셔보십시오. 산에 전기를 올려주는 데는 으뜸이라고 하옵니다. 그래, 이 기력에 좋은 것은 뭐든 다 먹을 것이야. 다 먹고 우리 어여쁜 오도에게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줄 것이야. 오도에게 빠진 태자 원종. 오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태자마마, 위아랑입니다. 태자마마. 아니, 위아랑 왔는가? 그러시다 옥체가 상하시옵니다. 예로부터 냉찜질만큼 사내한테 좋은 것은 없다 하지 않았는가? 코프라도 걸리시면 어쩌시려 가십니까? 위아랑은 건장하고 힘이 넘치니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아니지, 이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지 않은가? 오도야, 기다리거라. 태자마마, 저는 진정 괜찮사옵니다. 내 오늘 오도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참 많았는데 오늘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구나. 어서 발을 내거라. 그러다 곧불이 더 심해지시기라도 하면 어찌합니까? 어허, 사내 대장부 원정을 어찌 보는 게냐? 이렇게라도 해야 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그러느니라. 자 어서. 태자마마도 참. 내 이리 발을 닦아주는 여인은 네가 처음이니 영광인 줄 알거라. 예, 태자마마. 헌데 태자비 마마께서 아시면 또 성을 내실 텐데. 부인은 걱정하지 말거라. 내 다 손을 써 놓았느니라. 태자마마께서 저를 감시라도 하라 시키셨습니까? 그만 받아들이시지요. 마마께서만 더욱 힘들어 주실 겁니다. 이걸 왜 제게 주신 겁니까? 내 위화랑에게 부탁을 하나 하려는데. 태자 원종의 수족이나 마찬가지였던 위화랑. 보도 부인에겐 무슨 생각이 있는 걸까? 며칠 후 아 참, 내 손수건 태자마마의 처소에 두고 왔는데 네가 좀 가져다 주겠느냐? 예. 오늘따라 왜 이리 으스스한 게야?
오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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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 태자마마, 몸도 성치 않으신데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십니다. 오도가 사라졌다는데 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당장 내 눈앞에 오도를 데려오지 않으면 니들 모가지가 날아갈 줄 알거라! 오도야! 오도야! 지난밤 오도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예, 마마. 상심에 빠져 계실 태자마마를 위로해드리러 가야겠구나. 태자마마, 몸은 좀 어떠신지? 오셨습니까, 마마? 네가 어찌 이곳에? 글쎄 오도가 날 위해서 귀한 약재를 직접 구하러 다녀왔다지 뭐요. 오도야, 역시 너밖에 없구나. 태자마마께서 달포가 지나도록 곧불로 고생하시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도야, 어디가 불편한 곳이냐? 아니옵니다, 태자마마. 안색이 좋질 않구나. 나 때문에 너까지 고생이로구나. 납치됐던 오도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혹 회임을 한 것이냐? 회임을 한 것이냐 물었다. 마마, 그 아이는 절대 나선 아니 될 것이다. 언니는 아직도 제가 그리 미우십니까? 누구든 하루빨리 태자마마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 네가 누구의 대를 이어? 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뱃속의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이 궁을 떠나거라. 오도의 회임으로 인해 자매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마는데 오셨습니까, 태자비마마? 한밤중 은밀히 궁중 약방을 찾은 보도 부인. 예? 뭐라? 복중의 아이를 없애는 당약이라 하였느냐? 예, 태자마마. 아무래도 오도마마께서 회임을 하신 듯하옵니다. 내가 두 눈 똑똑히 뜨고 있거든. 감히! 어서 먹거라. 왜 이러십니까, 마마?
이러지 마십시오. 대자마마, 대자마마,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놀랍게도 보도 부인이 아닌 오도를 향한 원종의 분노. 대자마마,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오도를 그토록 아끼던 원종이 돌변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 걸까? 얼마나 되었느냐? 지난 검진 때는 택기가 없었으니 달포 정도 된 듯하옵니다. 원종은 대체 왜 오도의 회임 소식에 전혀 반색하지 않는 걸까? 나는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 달포가 넘도록 너와 합궁하지 않았다. 헌데 회임이라니! 뭔가 착오가 있는 듯하옵니다, 대자마마. 뱃속의 아이는 분명 대자마마의 아이옵니다. 해놓거라! 이건 어찌 못하겠느냐! 주국장으로 끌려온 이는 다름 아닌 위화랑과 오도의 궁녀였는데 대자마마, 소인 무슨 죄가 있다 이리 하시는 겁니까? 네가 말을 해보거라. 오도가 사라졌던 그날 오도가 어디에 다녔다고 하였느냐? 네가 아직 덜 맞은 모양이고. 여봐라! 당장 이년을! 위하랑 댁에서 머물고 오신다고 누가 찾거든.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하셨습니다. 오도가 위하랑을 따로 만난 적이 자주 있었더냐? 오도와 위화랑은 사실 사통하는 사이였던 것. 날 농락한 네 놈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대자마마, 고정하십시오, 대자마마. 안됩니다, 대자마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부인! 모두 언니 제 불찰이옵니다. 제 얼굴을 봐서라도 이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갑작스럽게 돌변한 보도 부인. 이들 자매에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제정신이 아닐 테지. 제정신이 아니야. 당장 나가지 못하겠는가? 오도와 위화랑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던 보도 부인. 대체 무슨 생각으로 태자마마 앞에 나타난 것이냐? 위화랑, 네가 연모하는 자는 위화랑이지 않느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언니의 것을 빼앗을 기회가 왔는데 어찌 태자마마의 끈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에야 태자마마께서 너에게 빠져 죽고 못 산다지만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으냐? 허울뿐인 아내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모른다. 제가 언니와 같이 독수공방 신세가 될 거라 그리 생각하시는 겁니까? 두고 보십시오. 신라의 왕비는 언니가 아닌 내가 될 겁니다. 태자마마께서 위화랑과 오도의 사이를 아는 날에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오도를 데리고 멀리 떠나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정략 결혼을 했던 보도 부인은 동생 오도가 사랑하는 남자와 행복하길 원했던 것인데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태자비께서 마마를 데리고 떠나라 하시어 장단 좀 맞춰드렸습니다. 이제야 언니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것 같아 좀 사는 맛이 나는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궁을 떠나겠습니까? 기왕 일이 된 김에 오랜만에 궁 밖에 나가 회포나 푸는 건 어떠하겠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요. 태자마마께선 제가 마음에 없다는 거 잘 압니다. 연정이 아니라면 10년이란 부부란 이름으로 살아온 정으로 제 정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디 제 동생의 목숨만을 살려주십시오. 오도와 위아랑을 지금 당장 궁에서 쫓아내도록 하거라! 비록 아비는 다르지만 난 네가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 너미의 배에서 태어나 사통으로 태어난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이 비참한 심정을 언니가 알기나 해! 미안하구나. 내가 미안해. 끝까지 위선이지. 두고 봐. 내 언젠가 기필코 다 빼앗고 말 테니까 전부 다! 버풍왕과 보도부인에 관련된 이야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리고 아직은 학계에서 논란이 있는 화랑세기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버풍왕은 태자 시절 때부터 수많은 여인들을 총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버풍왕 옆에서 보도부인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내조에 힘썼죠. 버풍왕도 보도부인을 보면서 점차 보도부인에게 신뢰를 보내게 되었고요. 이런 보도부인의 내조 덕분에 버풍왕은 무사히 왕에 즉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왕이 된 버풍왕은 신라에서 최초로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카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죠. 이렇게 버풍왕이 불교에 심취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도부인이었습니다. 이런 보도부인을 보면서 버프왕도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결과 젊었을 때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불교에 귀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즉 보도부인의 내조 덕분에 불교를 공인하면서 왕권을 강화하였고요. 이런 강화된 왕권을 계기로 삼국 통일의 기반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